안녕하세요. 우드인사이더의 김 대표입니다. 오늘은 그 강원도 동해시에 이소고택이라는 대형 카페에 납품됐던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드려 보려고 이제 영상을 좀 찍었고요. 이 순수 목재를 아주 세련되고도 단아하게 시공을 한 현장인데요. 이제 1층을 지나서 2층과 3층에 실내가 이루어지는데 2층과 3층의 이 컬러를 이용한 대비로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확 드는 현장이거든요. 2층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커다란 계단이 이제 보이게 돼요. 이 커다란 계단의 경우는 이제 오크 계열의 건식 무늬목, 오크 솔리드를 이용한 계단 참, 그러니까 옆구리 부분이죠. 그리고 이제 계단판은 이제 오크 솔리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계단 참인 건식 무늬목의 경우는 이제 원목에 한정된 수종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미장 패널로 받으셔서 시공을 하시면 시공도 간편하고 수준 높은 마감의 퀄리티를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건식 무늬목 발주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단재의 경우는 북미산 오크를 이제 대패를 해서 계단판을 만들었는데 이제 대패만 해서는 이제 조금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후가공 기법 중에 약브러싱이라는 기법을 좀 사용했어요. 이게 이제 브러싱이라는 게 가공 기계를 통해서 표면을 살짝 긁어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. 원목 계단재를 사용할 때는 대패만 된 원목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브러싱을 통해서 입체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. 그래서 랩핑이나 기성화된 집성 판재 같은 경우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목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고 부각시킬 수 있는 가공법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저희 쪽에서는 보통 이제 약 브러싱이나 강 브러싱, 브러싱의 깊이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업시설의 상판이나 계단재의 경우는 강 브러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청소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이 브러싱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그 사이로 때가 낀다던가 청소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 브러싱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상황에 맞게 천장이나 벽체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강 브러싱을 사용했을 때 또 다른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필수 후가공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선반 형태의 좌식 시트도 이제 보시면 같은 오크를 이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브러싱을 좀 이용해서 아주 정갈하게 붙임 시공을 해서 사용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3층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입구서부터 터널 형태의 공간을 지나서 메인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제품이 아주 가성비에 초점을 둔 레드파인터나 오리엔탈 블랙입니다. 지금까지 이제 애쉬나 오크를 이용한 오리엔탈 블랙 제품은 많이 선보였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크나 애쉬의 특수목 가격이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퀄리티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자는 것에 이제 고안을 해서 개발이 된 거고, 레드파인에 아주 이렇게 긁어놓은 듯한 소잉 브러싱을 해서 파인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옹이 부분을 최대한 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 목표입니다. 그렇게 이제 후가공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바로 이 현장에 사용된 것이 이 레드파인터나 오리엔탈 블랙 소잉 브러싱 제품이고요. 오리엔탈 블랙에 대한 영상은 또 전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같은 먹도장을 한 제품이지만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절반 이하에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좀 극도로 올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비교 사진을 좀 보셔도, 그러니까 오크나 애쉬, 레드파인하고 같이 비교를 한 사진을 보셔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가져간다는 걸 보실 수가 좀 있고요. 물론 이제 브러싱만 했을 때 느낌은 여전히 그래도 뭐 오크나 애쉬 같은 어떤 아주 수려한 결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만
그래도 이제 소잉을 통해서 수종의 간극을 보여지는 간극을 이제 최대한 줄인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층, 3층에 사용되는 문짝들이 있는데 이 문짝의 경우는 사용된 오크 솔리드와 레드파인 타나 오리엔탈 블랙을 이제 루버 형태로 만들어서 히든도어 타입으로 문짝을 제작해 드렸어요. 수입 하드웨어를 보내주셨는데 이 경우도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작업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이제 시공 시에 이 디자이너 분께서 루버가 붙는 그 임박 라인하고 문짝의 매지 라인을 정교하게 맞춰 달라는 지정 스펙 요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임박 라인하고 문짝 라인하고 매지 라인이 정확히 딱 맞출 수 있도록, 맞아질 수 있도록 도면을 주셔서 디테일하게 아주 된 도어이고요. 이제 이 현장을 보시면 단 두 가지 톤이거든요. 블랙과 오크의 조합인데 이 두 가지 톤만으로도 톤 앤 매너로 이제 충분히 순수 목재의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제가 갔을 때 인상적이었고, 나중에 이제 여길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층에 심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나 뭐 분재 그리고 소품이나 조명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다는 게 확 느껴질 정도의 아주 멋진 디렉팅이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. 특히 또 이제 3층의 타나목 터널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이제 탄화 특유의 탄화향을 또 확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하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멋진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